자, 이제 이런 경우를 다루어 봅시다. 이제 둘 다 이제 탄성이 다 큰데 하나가 굉장히 큰 경우예요. 아까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같은 속력으로 마주보고 온다는 거죠. 이랬을 때 충돌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새로운 관찰자를 도입하는데 그 관찰자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잘 정해서 그 관찰자가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이도록 그 관찰자, 즉 기차의 그 움직이는 방향과 그 속도 크기를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5m/s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기차에서 이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기차에서 봤을 때 5m/s로 움직이고 큰 것도 지구도 5m/s로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지구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고 자, 이렇게 서로 같은 속력으로 마주 보니까 이제 기차에서 봤을 땐 작은 공은 10m/s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충돌 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큰 것은 지구라고 보면은 이게 충돌을 해도 뭐 거의 밀리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다고 보고 탄성이 좋은 이 작은 공은 충돌하기 전과 같은 속력으로 되튄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물리학의 법칙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역의 관점으로 변환을 한다는 거예요. 역에서는 이 현상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5m/s로 이렇게 가는 기차에서는 역에서의 이것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15m/s 왼쪽으로 가는 작은 공은 이제 기차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니까 결국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 뭐 워낙 크니까 밀리지 않고 충돌해도 그냥 가고 작은 공은 이제 4배의 속도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물리학의 법칙을 따로 안 쓰고도 상대성 원리만으로 이제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이제 비슷한 동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stacked ball drop이라는 건데, 자, 이걸 Check out how high the on top of the bouncy ball, on top of the basketball. And then I'm going to explain how it's related to a supernova. 보기 정도도 있네. Did you see that? Probably not. So here it is again. The golf ball bounced to 28 feet. We dropped it from about 3.5 feet, so it went up 800% of its dropped height. In fact, if you consider that by itself, the golf ball bounces about 70% of its dropped height, it went as high as if it had fallen from 40 feet up. That is awesome. So how can we get the golf ball to bounce up with that much energy? Let's simplify it to these two balls.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동영상에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서 이 농구공하고
이제 예를 들어 골프공이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붙어서 이제 떨어뜨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그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충돌을 할 때 보면은 이게 농구공이 땅에 튀어서 오고 골프공은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되튄다. 작은 공이 되튄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상의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초신성의 폭발이다 하는 것도 이런 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별이 있다면 여기 이제 이런 험감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험감 물질이 이렇게 당겨져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서로 충돌을 해서 이것이 이제 폭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신성의 폭발도 이런 농구공과 골프공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의 충돌이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는 걸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학은 몇 개의 기본 법칙에서 삼라만상이다.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죠. 어떤 법칙의 경제성이라고 할까? 골프공 튈 때는 이런 법칙, 초신성의 폭발은 이런 법칙,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법칙으로 마치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나 달이 지구를 도는 현상이나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듯이 이제 이렇게 기본 법칙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물리학의 어떤 방법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사적인 그런 파트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있죠. 강의 문서에 EBS 학특강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만나다. 이제 갈릴레오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의 관찰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송욱 교수는 생명과학부 교수로 있지만 학부는 물리학과를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물리학의 시작이 갈릴레오부터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갈릴레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자 하는 관점에서 이 강을 이제 추천하는 바예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이제 대개 또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난다는 거죠. 이건 좀 길어요. 40분짜리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과제인 셈이에요. 늘 말하듯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동영상을 다 보는 것이 과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근처에 가서 막 급하게 보면은 잘 안 들어오니까 미리부터 이제 노트도 해가면서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그 일드 갈릴레오라고 있죠. 이제 우리 과학생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매 회마다 실험 장면이 하나씩 등장을 해요. 드라마치고는 이제 특이하다는 거죠. 내용은 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대학의 물리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여자 형사가 이제 그를 해결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특이한 거는 그냥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매 화마다 이제 어떤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관성에 대해서 배웠죠. 관성, 질량이다 하는 것이 이제 뭐야? 우리가 질량이다, 관성 질량이라 됐을 때 그냥 단순히 물질의 양이다 그러면 이제 초보적인 거고 좀 더 고급스러우려면은 이제 어떤 물체가 가속도 일으킬 때 이제 그런 거에 저항하는 척도다. 그것이 관성 질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에 본 동영상에서 책상을 밀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힘으로 의자는 쉽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책상은 이제 의자보다 관성 질량이 더 크다. 이제 그런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도 배웠으니까 관성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요. 대면 수업 시간일 때는 이것도 보는데 관성 드리프트다. 만화로 유명하죠. 애니메이션으로 이니셜 D 이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밀리는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는데 관성을 배웠으니까 이제 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사, 물리학사 파트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다루는데, 그러니까 대면 수업에는 이제 75분 정도는 이런 개념을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빅 아이디어다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이제 우리가 다른 동영상들 보면서 물리학사의 예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도입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안 나갔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의 빅 아이디어다 는 아인슈타인의 빅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 영어 자막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 자막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이 번역을 그렇게 썩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영어 자막에서 긁어다가 번역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인데 그것은 이제 그 보더니스의 그 이는 MC 자승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이제 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책을 참고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또 이제 도서관도 이용을 못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추천 도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서관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자, 그래서 그 과학사적인 얘기를 이제 한번 그런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인데 1900년 경의.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냐면은 포세라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이제 이런 상대성 이론 입문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인문학도를 위한 상대성이다. 이런 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도 이제 이런 강좌가 있고 포세라의 그 상대성 이론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1800년도에는 배터리가 발명이 되었다. 1800년도 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정확한 그런 해라기보다는 이제 그 근방이다는 거예요. 빛의 파동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 영이다는 사람이 이제 뉴턴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뉴턴이 빛의 입자설을 주장해서 그냥 파동론은 그냥 힘을 잃었는데 1800년도에는 이제 토마스 영의 실험으로 인해서 빛의 파동론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에는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결국 둘 다 절충을 했어요. 빛이 결국 이제 절충을 한 것이 지우개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 어디서부터 이게 길을 지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는 파동이다 그러고 빛이 이제 어떤 물체랑 반응을 할 때는 입자적으로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일종의 절충안이 됐다고 볼 수가 있나? 빛은 어떤 경우에는 파동이고 어떤 경우에는 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봤다는 얘기죠. 자, 18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관련된 영상들을 보겠지만은 일렉트로마그네티즘 동영상이 전자기학이다. 전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갈릴레오 시대에는 없던 거예요. 갈릴레오 시대에는 기껏해야 이제 마찰 전기나 어떤 그 가석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1820년대에는 이제 전자기학이다 하는 것이 그런 분야가 나오게 된다는 거고. 자, 1820년대에서 30년대는 철도. 그 다음에 1830년대에는 전자기 유도. 오늘날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은 또 전기 문명의 시대다 하는 거죠. 1830년대는 전신. 그 당시 전신은 오늘날 인터넷이나 마찬가지였겠죠.
다음에 60년대에서 70년대는 맥스웰의 시기다 하는 전자기학의 법칙이 이론적으로 확립이 됐다는 거고, 1860년대에는 이제 전신 케이블이란 건 이제는 유럽과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다를 건너는 케이블이다,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철도의 발달, 그 다음에 70년대에서 90년대는 어떤 물리학의 역학적인 모델이다, 뭐 그런데, 그 다음에 70년대에서 90년대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물리학이 이제 이론 물리학보다는 이제 실험 물리학이 더 우위를 차지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 드디어 1879년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79년에 태어난 사람은 가요? 자, 그게 다음번 퀴즈로. 그래서 남산의 기념관도 있고. 자, 1880년대는 이게 백열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백열등을 발명했다기보다는 이제 특허권을 사들이고 그것을 대량 생산했다는 거죠. 엄밀하게는 이제 전구를 발명했다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80년대에는 전자기파의 발견이다 하는 거고, 또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다 하는 거고, 90년대는 이제는 전자기적인 세계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이제 소우주라 그럴 때 전자기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병을 치료한다 그랬을 때도 어떤 오늘날은 약을 쓰고 또 뭐 어떤 화학적인 그런 방법이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컨대 이제 어떤 그 진동을 이용해서 뭐 암을 치료한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완전히 이제 비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라이프 머신이다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유튜브가 어떤 지식을 얻는데 우리가 책을 보자면은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용한 어떤 지식의 습득이다.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또 영어로 된 유튜브가 이제 영어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내가 이 컴퓨터 화면 녹화하면서 이제 OBS 스튜디오라는 걸 쓰는데 그 마이크 세팅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좀 전에 좀 마이크 세팅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전번 주에 비해서 이제 볼륨을 키웠죠.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우리 과목에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이제 어떤 비주얼화를 한다. 고나 할까 하는 게
우리 과목의 이제 방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대학교에 다니고 1900년에서 1905년에는 아인슈타인이 근심이 많았어요. 자기 같은 과 여학생이랑 동거도 하고 자기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지. 또 당장 취업은 안 되지. 아인슈타인이 좀 그 교수 알기를 아주 뻣뻣하게 대해서 추천장을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더니스 책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그 오스트발트라는 노벨 화학상을 받은 유명한 교수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 아들을 조교로 채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그런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제 그런 편지를 썼겠어요. 물론 그 답장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취업도 안 돼서 고심을 하다가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스위스 특허국에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 해서 이제 일종의 꽂아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친구 아버지 추천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미러클 이어다 기적의 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틴 말이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그냥 주요 논문을 5번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1905년이 기적의 해예요. 물리학에서. 3월 달에는 빛의 양자 관련, 4월 달에는 분자의 크기, 5월 달에는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원자가 당연히 이제 모델이고 다 그렇게 있었지만은 어떤 그 원자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는 실험적인 확증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걸 보이게 되죠. 그래서 원자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이런 거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실험한 페리는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자, 6월 달에 이제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학이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5월 달에는 드디어 이제 E는 MC 자승. 이제 결국 여기에서 엉뚱하게 이제 그 폭탄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도 MC 자승과 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자는 이제 그 1945년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조선인이었죠. 조선인도 역시 폭탄의 피해자로 약 2만 명 가까이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이제 자, 그래서 물리학사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도 이제 번은 어떻게든 해야지 그 시간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